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거 이재명의 판결에 가장 충격을 받은 두 명, 이 두 명이 과연 이거 입을 열까? 이런 주제입니다. 그 두 명은 누구냐? 바로 이화영, 그 다음에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실제요. 실제 배소연이나 정진상에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배소연은 뭐 크게 처벌 안 되는데 이미 8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배소연은 입을 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정진상에는 입을 여나 안 여나 이재명하고 이게 그림자 분신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되니까 이거를 입을 열 리가 없죠. 정진상하고 배소연이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게 김용하고요. 그 다음에 김인섭 씨입니다. 그거는 김인섭 문제는 따로 한번 동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근데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입을 열 수 있는 게 저는 1순위가 이화영, 그 다음에 김만배. 이 두 명이 가장 진실을 밝힐 입을 열 1순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는 옛날에 성선설 명자 또는 순자 성악설 또는 백지설 타고날 때부터 이게 선하냐 악하냐 또는 이게 백지 상태냐 여러 가지 우리 백가정명식의 여러 학설이 있잖아. 중국의 제자백가 또는 이게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상당히 한비자나 마키아벨리 이 사람들에게 되게 좋아하고 많은 책을 거의 국내에 놓은 한비자나 마키아벨리 이런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을 가장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본질을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서 인간의 행동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게 생생하게 와닿는 책들입니다. 한비자나 마키아벨리 책들이. 이거는요 결국 인간이라는 동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을이나 신이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하고 충돌이 되면요 결국에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특히 범죄자들은 특히 그래요. 을이나 신이 보다 이익을 쫓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인데 특히 범죄자들은 특히 그렇다. 백이 숙제처럼 이게 굶어 죽은 사람도 있죠. 을이 지킨다고 백이 숙제처럼 고사리 캐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 제일 먼저 노는 게 백이 숙제 열전 아닙니까? 근데 드문 일이고 특히 범죄자들 세계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이화영이나 김만배도 결국에 주판화를 굴려보는 거예요. 이익을 자기 살 길을 생각해야죠. 그게 본능인데. 자, 이화영이는요. 이화영은 이게 일단 이재명에 대해서 일단 이게 을이나 신이 자체가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이재명하고 인간적으로 엮인 적이 없어요. 이화영이는. 이해찬 계잖아.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이를 뱀같이 간사한 자다. 뱀 같은 자다. 이러면서 이게 김성태 회장인데 이재명을 욕을 했잖아. 뱀 같은 자라고.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부인한 데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이재명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재명이가 뱀 같은 자인데 내가 이게 이재명의 죄를 지금 대속애가 대신 뒤집어 쓰고 있어. 이런 게 억울함에 완전히 이화영이는 그 감정 뿐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화영이가 이게 3번 가까이 2번인지 3번인지 다툼이 있지만 2~3번 검찰에 이미 자백을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보고했다. 이재명이한테 이재명이가 방북 대가 내가 보고했다. 2번 보고했다. 통화도 했다. 김성태 자기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인이 백정화 씨가 당신 정신 차려 이라고요. 그 다음에 김형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까지 하면서 몰래인지 아닌지 교도소에서 녹음한 건 불법이죠. 불법 녹음까지 하면서 김형태가 와가지고 이게 이화영이를 해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이도 머리를 굴려보니까 주판알을 굴려보잖아. 야, 내가 지금 여기 그 자백을 해도 지금 여기 자백을 해도 보세요. 이재명한테 보고 왔다고 자백을 해도 이미 내 범죄, 내 개인 범죄가 9년 6개월이 받았잖아. 신진우. 그 다음에 5억 3천에 또 추가가 떴으니까 그게 5년은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해도 이미 두 개가 한 10몇 년 놀 텐데 이래가는 게 내가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이재명이를 보호해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사면해주면 그날에 한 3, 4년 고생하면 안 나가겠나? 이렇게 주판알을 굴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제 판결로 대통령 출마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 봅니다. 날라갔다 봅니다. 그러면 그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이한테 기대했더니 대통령 출마도 못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신진우 부장 1심 재판하고 있는 거에 그 기피 신청을 해놨거든요. 기피 신청해놓은 게 물론 이제 뭐 기각되겠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러면 이게 옆에 부가 판단합니다. 신진우한테 기피 신청을 이화영이 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 옆에 부가 판단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걸 만약에 그 자백을 안 하면 근데 이화영이 항소심은 11월 29일 날 선고하거든요. 수원 고등법원이 항소심은 11월 29일 날 선고했는데 그게 유죄가 됐다. 근데 이번에 이화영이가 추가 기소로 이제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왔는데 이재명한테 보고한 걸 안 하면 이게 자기 혼자 800만 불을 혼자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덤터기를. 그러면 이게 그걸로 10몇 년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야, 내 혼자 그 10몇 년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나? 신준한테. 근데 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하면 나는 심부름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가 15년 받지. 나는 이제 안 때린단 말이야. 징역 10몇 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순간에 이재명이가 대선으로 물 건너가 버렸다. 아마 그 신진우 부장이 본격 심리할 때는 내년이거든. 그러면 그 이재명 재판 뭐 내년 초쯤 되면 그 항소심 끝날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까지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끝나버리면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잖아. 의리를 지킬 이유도 없지. 내가 10년을 더 받을 이유가 없지. 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면 이재명이 10몇 년이지 나는 실무자인데 그 최소한 이게 북한 보낸 부분은 깎인단 말이야. 거의 안 받는단 말이야. 개인 뇌물 받은 거는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이재명이 선거를 위해 썼다. 이래버리면 또 이게 깎인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많이 받겠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교도소에서 하루에도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도 한 100번, 200번 많이 바뀔 겁니다. 저 이재명이가 뱀같이 간사한 자인데 내가 의리를 지키가 10몇 년을 더 해가 할 거냐?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지면. 그러니까요. 결국 저는 가장 약한 고리가 이화영이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화영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미 뱀같이 간사한 자라고 의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신뢰관계가 원래부터 없었고 이익관계로 묶였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제 풀려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물 건너가면 그러면 이게 가장 먼저 불어가지고 자기 형량을 줄여야 되잖아. 나도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밝히면 그래 모든 걸 다 밝히면 내가 받은 돈만큼만 내 책임질게. 그러면 이게 한 4, 5년 살면 되지 뭐. 다 나머지는 이재명 거니까 오히려 이게 없는 것까지 이재명 떠넘깁니다. 이게 사람 심리야. 오히려 이화영이가 지가 받아 지가 쓴 돈까지 이재명을 위해 썼다고 떠벌리는 거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제가 변호사 30년 하면서 이런 걸 수없이 봤습니다. 없는 죄까지 뜨는 게요. 한번 이게 보십시오. 이재명하고 이화영이가 나중에 진실 게임을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이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재명이 끝장나면서 가장 마음이 흔들릴 게 이화영이고 고래 11월 29일 날 재판이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한 명 더 있죠? 두 번째 김만배 씨. 김만배는요. 제가 이제 잘 알잖아. 저만큼 이게 김만배 씨하고 우리 우파 쪽의 변호사 중에 대화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최윤길 의장 변호
2년 이상 하면서 김만배 씨하고 계속 재판하고 끝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저도 이게 독특한 제가 성격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좀 그래요. 제가 술 좋아하고 뭐 좌파들 잘 어울리고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 씨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만배 씨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남욱이나 처음에 그 남욱이 잡혀올 때부터 야 우가 제가 또 좀 서정욱이니까 우가 야 우리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끝난다 이 사건은. 그날 2, 3년도 안 간다. 끝난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대장도 다 결제해 주는데 뭐 이재명이 집거할 때 우리 걸 어떻게 할 건데 이재명이 다 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야. 윤석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님이 하고 지금 이게 재판받고 있잖아. 보석 청구해놨더만. 보석 받아주면 안 되는데 보석.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님이 하고 이게 그 공작회가 1억 6,500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그때 윤석열이가 조우영이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못 마시게 버린 것처럼 수사를 그때 박영수한테 로비 받아가지고 못 마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공작을 폈잖아요. 이것 때문에 0.73 차이 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이게 그 MBC나 대대적으로 뿌리거든. 마지막에 이재명 측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보도 놓으니까 대대적으로 막 그냥 다 발송했단 말이에요. 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이재명 캠프하고 짜고 한 거예요. 이재명이는 공산주의자처럼 우리 거 뺏어갔다. 이 아이디어도 김만배 씨한테 놓은 거거든. 근데 이재명이가 야, 저 사람들이 내를 공산주의자처럼 다 뺏어간 것처럼 뭘 다 뺏어가? 이익이 1조가 넘는데 1조가 넘는데 뭘 다 뺏어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거 하나 믿고 계속 의리지키면서 안 불고 있잖아. 특히 천화동인 428억이죠. 다 정산한 게 나와 과정이. 그 과정이 다 나옵니다. 녹음에. 막 뭐 빼고 뭐 더하고 뭐 빼고 이게 428억인데 이게 그 김만배 씨가요. 처음에는 그분 거라 그랬어요. 김만배 씨가 그분이 이재명밖에 더 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우리 유동규 쪽으로 하고 김만배 하자. 갑자기 유동규 거라 그래. 유동규 씨가 뭘 힘이 있다고 428억을 줘. 일개 본부장인데 모든 권한은 성남시가 행사하는데 뭐 유동규가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금은요. 그래. 너가 안면 너 까기가 내 거다. 와, 지금 자기 거래. 그 정량 녹취록이 수없이 자기 거 뭐 자기 부인이나 자기 이름으로 해놨지 1호를 왜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으로 그게 천화동 1호를 해놨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자기 거래. 그거는 게 어림도 없죠. 저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대통령 끝나면요. 김만배 씨도 흔들립니다. 이재명을 위해 의리지켜서 나도 이제 평생 대장동 선고되면 한 30년 놀 거로 보거든요. 30년 놀 거로 봐요. 그럼 이게 내가 한 30년 살면 이게 평생 사는데 나도 이게 자백하면 지금 유동규나 남욱이 정영하기 지금 밖에서 막 활보하고 다니고 유동규 방송도 하고 걔 노잖아. 나도 이게 자백하면 나갈 수 있을까 보석?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김만배 씨도 이재명이 끝장나면 의리 지킬 필요 없죠. 김만배하고 이재명이는 의리가 없어요. 원래부터 이해관계로 만난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어제 판결로 가장 흔들리는 사람은 이화영과 김만배고 아마 이제 그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상당히 그 자백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한번 지켜보시면 제 예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